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크게 뭐 행정 쪽에서 보면 뭐 요양직, 그 다음에 행정건강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 과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뭣도 알아야 된다? 노인장기요양법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이제 어느 정도 출제가 될 것이니까 이 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교재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뭐 요약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법조문들은 그러니까 기본 아주 기술적인 법들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문들을 좀 숙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해까지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냐면 그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나중에 그 문제를 풀어보면은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되게 이제 우리가 법조문 문제는 의외로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쭉 이제 보니까 법 파트가 어떻게 돼 있다? 일단 먼저 총칙이 있습니다. 우리 총칙을 보게 되면은 총칙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총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써놓은 거죠.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서 쓰는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가 뭐예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요양보험이 뭐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장기요양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장기요양 급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급여를 해줄지 이제 종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제공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급여의 종류가 나중에 나오지만 재가급여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뭐다 요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도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재가, 시설, 급여 비용 이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양위원회, 이제 등급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다음에 지원센터, 그다음에 관리, 여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돈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요양급여 비용을 뭐다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불복 있으면 재심사 청구하고, 그다음에 보칙, 벌칙 이런 법들을 이제 거짓으로 만약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벌칙이 들어가겠죠. 민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에 이제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칙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뭐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법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총칙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총칙. 그러면 항상 총칙이라는 것을 종합적인 거, 우리가 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합적인 규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총칙은 종합적인 규범 해가지고, 자, 일단 어떻게 만들었다? 이 법에 뭐가 있어요? 바로 입법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러한 법들은 왜 만들어졌는지가 처음에 1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왜 만들었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쭉 읽어보시면, 자, 노인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100세 시대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좀 패러디했지만 유병장수잖아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뭐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제공하는 신체활동, 그다음에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렵다,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후에 일단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가지고, 이걸 규정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노인성 질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가정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뭐한다? 도모하는 거죠. 도모하고, 그다음에 그 부양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될 텐데 덜어준다 이거죠. 덜어준다.
덜어주니까 그렇게 덜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국민의 삶의 질을 뭐 한다? 향상을 시킨다. 향상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단 보면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의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뭐 경험상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파산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워낙에 보험료가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시켰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보장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빠지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노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이 많을 텐데 당연히 그 또한 치료비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입법 목적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면 항상 출발하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니까 당연히 노인이 뭐냐? 노인 등 해가지고 있죠. 노인 등.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살을 얘기한다? 65세를 얘기합니다. 65세. 그래서 65세, 그러니까 60세가 아니죠. 그리고 자 이제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 65세입니다. 그래서 70세 하면 틀린 거예요. 65세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5세다. 70세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 미만의 자지만 원칙은 65세인데 65세 또 미만의 자가 있어요. 미만의 자. 그래서 65세는 그냥 노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고 그다음에 65세 미만의 자가 있는데 뭐가 걸렸어요? 자,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이런 것들 노인성 질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65세를 넘어서면 무조건 노인이 되는 거고 65세가 안 됐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졌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 그래서 바로 이 법, 즉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노인이 된다. 그러니까 노인은 뭐다? 이제 노인 등이라면 65세 이상의 자만을 의미한다. 그럼 틀리겠죠? 65세가 안 된 사람도 노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장기요양급여라는 게 있네요. 자, 장기, 그 다음 뭐죠? 요양, 그 다음에 급여,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몇 개월? 6개월이네요. 6개월 이상 혼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우리가 장기라는 말 얼마를 얘기하는 거다? 6개월 이상이라는 거죠. 일단 법조문은 수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몇 개월 하면 틀린다? 3개월. 3개월 이상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로 자 일단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있죠? 여기까지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요양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요양급여니까 일종의 지원이죠. 지원이나 아니면 뭐다? 서비스 아니면 뭐다? 현금. 있죠. 그래서 자 급여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지원.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 뭐다? 현금이 있을 수가 있죠. 현금.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다? 급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양급여로 주는 거는 지원, 서비스, 현금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장기요양 사업이라고 하면 장기요양이 봤으니까 사업이 뭐냐라는 걸 보면 되는 거죠. 사업은 뭐다? 장기요양보험료,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있죠?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뭘 얘기하는 거다?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장기요양사업이라고 하죠. 돈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지원, 서비스,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장기요양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 있죠? 일단 처음에 용어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마저 가보면 장기요양 기관이 있네요. 기관. 자, 그러면 일단 요양을 이제 하는 건데 기관이 있죠. 그래서 기관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자, 일단 뭡니까?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뭐다?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장기요양. 그러니까 지정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그래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원이 있네요. 사람이죠, 사람. 그럼 사람이면 뭐겠습니까? 쭉 해서 신체 활동이나 아니면 가사 활동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원 업무 수행자네요. 그래서 바로 노인 장기 요원이라는 것은 바로 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죠. 노인 등을 바로 이제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지원 업무를 수행. 노인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 노인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쭉 이제 알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자가 나왔으면 뭐가 돼요? 요원이죠, 요원. 근데 요원이 이제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장기 요양 기관 하면 틀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